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독일 대 스코틀랜드. 자, 이제 유로 조별리그 A조 이제 첫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로버트슨이 이제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프랑스와의 친선전을 기점으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이기는 경기든 무승부를 거둔 경기든 상관없이 경기력에서의 기복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좀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그런 현재 좀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좀 확실히 기세나 경기력 면에서 좀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최근 좀 상황만 봤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에 좀 모멘텀이 많이 올라온 반면 스코틀랜드는 모멘텀이 이전에 비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비르츠가 포텐이 이제 완전히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전력이 막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르츠의 그런 좀 스텝업한 그런 좀 경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확실히 좀 이전보다 공격에서의 옵션이 지금 다양해진 그런 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확실히 좀 비르츠를 좀 포함해서 이제 무시알라, 사네, 그리고 밀러, 하베르츠 등 굉장히 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면서 좀 적재적소로 스쿼드를 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코틀랜드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약간 좀 전술을 좀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네. 좀 확실히 좀 더 이제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이제 공격 옵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다양한 지금 현재의 독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다소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지금 공격 흐름이 좋은 좀 독일이 이번 약간 대회에서 이제 좀 스코틀랜드 상대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팀은 현재로서는 독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독일이 1.2대 그런 승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약간 좀 일반 승으로 가져가기는 저는 좀 내 개인적으로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핸디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 최근 독일의 폼이나 흐름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스코틀랜드 상대로 좀 대승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시지는 다소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배당이 좀 높았다고 하면은 뭐 마인승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긴 하겠지만, 한 뭐 1.78대 그런 좀 마인승을 가져가기에는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요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햄무 도전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독일 승 쪽을 보긴 하는데 1.2대 그런 일반승 배당은 별로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독일 승은 보지만 그 대신에 일반 승보다는 저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정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독일 승 햄무에 2.5씩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독일과 스코틀랜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경기죠. 뉴욕시티 대 콜럼버스, 미국 축구 경기. 자, 일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지금 뉴욕시티든 콜럼버스든 양팀 다 연승 중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일단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5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콜럼버스도 최근 원정 연전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3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좀 많이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좀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양팀 다 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양팀 다 좀 측면 전개가 지금 좋다 보니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 이슈가 많다 보니 이전보다 수비에서 더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현재 뭐 콜럼버스에 비해서 실점 위험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게다가 뭐 이제 현재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흐름도 좀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 실점 위험은 뉴욕시티가 조금 더 좀 클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콜럼버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좀 이런 상성에서도 많이 좀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뉴욕시티가 잘 나간다고 있긴 하지만 콜럼버스 역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뭐 뉴욕시티가 계속해서 좀 연승을 이어갈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좀 연승을 이어갈지는 좀 다소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역배받은 그래도 좀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럼버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콜럼버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도죠.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럼버스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그리고 어느와는 접근한다고 하면 오바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 이제 과테말라. 자, 요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현재 피파 랭킹 108위로 이제 생각보다 높은 피파 랭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근데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수진을 봤을 때 좀 무명 선수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뭐 전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역시 뭐 아르헨티나가 오늘 대장님 반갑습니다. 뭐 과테말라 좀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며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좀 과테말라보다 더 상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좀 엘살바도르 상대로도 좀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과테말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아르헨티나가 좀 과테말라 진영에서 좀 볼을 점유하면 좀 경기를 좀 조율하고 그러면서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적극적인 공격 스탠스만 취한다면은 좀 내려앉은 그런 과테말라의 수비를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주전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이제 유지시키려고 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주전들을 선발로 내세워서 좀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당연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핸디가 이게 2점이긴 한데 2점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인승 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워낙 좀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이제 좀 워낙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END라고 해도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 대 페루. 네, 이 경기 역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엘살바도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타피아가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가 이제 2년 전일 정도로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지거나 저득점 양상 속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만 좀 줄곧 치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확실히 좀 기본적으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좀 팀이고, 그리고 확실히 좀 리드를 좀 잘 지키지도 못하거나, 그리고 리드를 좀 가져가지도 잘 못하면서 매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엘살바도르도 엘살바도르긴 하지만 페루 역시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약한 팀 다 기본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 공격에서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템포 또한 느리게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 왜냐면은 이제 뭐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이제 페루 또한 좀 롱볼 비중이 높고, 그리고 공격이 전체적으로 좀 단조롭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엘살바도르 상대라고 해도 페루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페루가 평균적으로 이제 원정 경기력이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1.2대 그런 승 배당은 배당 대비 좀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엘살바도르도 뭐 엘살바도르지만 페루 역시 이제 좀 상대팀의 수비를 못 뚫고 답답한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면은 페루승은 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페루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루가 뭐 이긴다고 해도 한 1.4 정도의 승, 안 그러면 페루의 좀 공격이 많이 좀 단조로우며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도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루 햄무 월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 그리고 미국 축구, 그리고 A매치 친선 경기에 대한 좀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